안녕하십니까. 통통 토크쇼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재근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좀 긴장되고 좀 익숙하지도 않아가지고 어색해서 죽겠습니다. 아주. 이제 통통 토크쇼가 이제 30차가 이제 되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회자이신 조정상님이 뭐 요즘 아주 이슈를 몰고 다니는 분이라 한번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막 끌어내야 되겠죠, 입장을.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제가 비주얼이 별거 아니라서 마스크를 좀 많이 가리는 걸로 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상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통통 토크쇼 초기 배치가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이쪽에 앉으니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에 개인적으로 조금 심란한 상황인데 이렇게 또 제 입장을 한번 또 이렇게 좀 들어봐 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즘 아주 고통받으신 것 같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붙었어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인가 해서 네. 좀 알려드리기, 좀 시민들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네요. 네. 오늘 근데 그건 그렇고 오늘 아침에 공부대 갔다 오셨어요? 네. 오늘 얼마 전에 좀 전국적인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요. 그렇죠. 예,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끝내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공군 중사 네.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갔습니다. 돌아가신 공군 이중사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희 신문사도 취재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보도자 통해가지고 제가 보도하는 걸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서산에서도 태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요? 글쎄요. 이게 원래 지위가 높아지고 계급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지위하고 계급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이 이제 그 조직의 연속성이나 그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위와 계급 이런 것들을 이제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조직 체계 구성원의 존엄을 해치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서 오히려 이제 조직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 보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걸로 이제 제가 짐작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문명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문명 세계에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과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법과 제도라는 문제는 일단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 잘못한 구성원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런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체계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 결국에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처벌을 주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게 또 아주 위험한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중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엄격한 아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벌에 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우선이겠나요? 그렇죠. 일단 지금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우선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어제 기사를 또 보니까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또 다른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전에 사망한 이 중사한테 성폭력을 가했던 사람이라고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 그래서 그 보고를 묵살하고 은폐했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군 전반에 대한 성평등과 젠더 평등에 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군대는 우리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흔들리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빨리 하루빨리 뭐 이렇게 해결되고 그리고 뭐 저 올바른 그 어떤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수고하셨어요. 오늘 갔다 오시나고. 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정작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조은사님을 뭐 규탄하는 듯한 그 현수막도 걸리고, 네. 뭐 게시판 많이 나오고, 뭐 요즘 뭐 왜 이렇게 그렇게 사세요? 왜? 아, 근데 아무튼 이 현수막 걸린 거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떤 이제 지인분이 이게 다니시다가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신기해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이제 보내주셔서 저도 현수막 붙은 거 이제 보고서는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좀 보통 현수막에 이름이 좀 들어가고 규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알기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제 겪는 건데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거는 좀 사양하고 싶고 근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작은 정당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누구누구를 규탄한다. 뭐 어떤 단체를 규탄한다. 이런 현수막만 붙여봤지. 제 스스로 규탄의 대상이 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이 되어보니 조금, 저도 이제 전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규탄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 좀 많은 좀 새로운,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비춰서 또 그런. 네, 그렇죠. 타산지석. 네. 제 삶의 모토입니다, 타산지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수막 걸리고 이런 문제는 그냥 밖으로 드러나지만, 이 게시판은. 더 난리예요, 거기서.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시청 게시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안 보십니까? 네, 시청 게시판에 이제 보면 조회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또 광고성 글들도 많고, 그렇죠. 이제 민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 게시판에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잘 보진 않는데, 언제 지인분 한 분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때문에 이제 시청 게시판 난리 났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번 가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저희 당에 대해서 이제 인신공격성 글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읽기가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고선 이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글들에 대해서 이제 제 입장을 좀 정리해서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러셨죠? 네. 근데 또 해명한 글을 보고서 또 비꼬아가지고 또 이제 글을 비꼬아서 해석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의 조언이나 이런 걸 듣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해명이나 답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보니까 이제 다현형은 백다현 씨. 제 백다현 씨는 사실 정의당 되게 싫어해요. 정의당 되게 싫어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다현 형이 저를 좀 두둔해주다가, 요즘에 제 대신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서, 저는 다현 형한테 좀 미안하면서도 되게 고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저에 대해서 욕하는 글들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좀 되게 괴로운 일이죠. 네. 백다현 제 친구이기도 하죠. 네네. 근데 나한테는 의리 없이 구는데 조정상 위원장한테는 의리시구는 의리를 아주 보여주고 있네 지금, 그죠? 아니 저랑도 그렇게 아주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 아니 백다현 씨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다현 형도 사실 정의당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마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탐탁지 않을 거예요. 의리 문제가 아니다? 네. 다현 형도 사실 이제 수석동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도 받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사안을 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양반이 한 분 뭘 파면은 그냥, 집요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 기자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일부 사람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어떤 뭐 저번 KBS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로 비롯된 걸로 아는데 한번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난달 한 5월 18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KBS 뉴스 기자라는 분께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그 기자님이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기자님 말씀으로는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해서 뭐 토지 투기,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투기 이런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쯤 되면 도시개발 자체도 백지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KBS 그 기자님은 이제 그런 그림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님 그때 사실 인터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내용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꾸 말을 바꾸면서 그렇죠. 그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일반인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뭐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예. 수석동 도시개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자체가 이제 자꾸 입장을 바꾸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이제 개발 정보를 신뢰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불이의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말 바꾸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하나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건데요. 그 원래 수석동 도시개발이 터미널 이전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터미널 이전은 그때 서산포스트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지자체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이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도시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 이제 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방송에서는 이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분들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땅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공격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구가 그 어떤 조건이 마련되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터미널도 당연히 옮기고 뭐 도시개발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조정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떤 현재 좀 혼돈 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가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어느 일부 사람 근데 뭐 투자자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그렇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재검토해서 불명확성을 해소한 다음에 제대로 추진하자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해명을 좀 잘 하시죠, 왜 그거를. 아니, 당연히 그래서 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시청 게시판에 이제 또 올렸거든요. 나름 이제, 제가. 저도 봤어요. 제 생각을 나름, 되게, 공손하게 정리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 보더니 뭐 말 바꾼다느니 뭐 터미널 이전을 반대한다느니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입장을 밝히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오해들이 생겨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 의견에 대한 어필은 중단하고 그때 제가 밝힌 입장 글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곤란하신 상황 같아요. 네. 완전 곤란해요.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거기, 보통 게시글에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올리지만은, 지금 그 조정상 위원장님하고 연관된 그 댓글 올리는 분들 일부가, 뭐, 대단공단의 뭐, 특정 어떤 회사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근데 시청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리는 게시자들 같은 경우, 가운데가 글자가 이제 지워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면, 조땡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름이 지워져 있더라도,
대충 이제 그 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 누구구나 그럼요, 알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제가 그 부분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 근데 만약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회사에 친한 지인들끼리 도시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네. 그쪽 땅을 사들이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겠죠. 뭐 사실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뭐 그 그렇습니다. 범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분들이 보시기에 적으로 인식이 됐다면 이제 집단적인 행동을 펴기는 되게 편한 상황이 되겠죠. 뭐 감수해야죠, 뭐. 그러기에는 좀 제가 옆에서 보기에 저도 요즘 위원장은 자주 뵀지만은 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좀 사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그 어떤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 현수막이 밖으로 걸린다는 건 개인이 올리기 이렇게 게시하기는 뭐 개첩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뭐 인지도는 확 올라가신 것 같긴 한데 뭐 이번 기회에서 뭐 새로운 거를 또 도모해 보시는 것도 좀 레벨로 올라가. 아니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저기가 아는 분들이 정치인은 이렇게 자기 본인상 부고만 아니면 뭐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인지도야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사실 좀 정치인 중에서 되게 수줍음이 많은 정치인이라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희희낙낙할 정도로 멘탈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조승삼 위원장님은 이렇게 바르고 어떤 뭐 한눈판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떤 옳은 일인 길이다 싶으면 이렇게 직진하시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요. 모두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방향 쪽으로 같이 합심해서 생각해서 그렇죠. 좋은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제가 보면 안쓰러운 입장에서의 제가 좀 그렇죠.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제가 지금 동문 일동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온석동 근린공원이 이제 생기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렇죠. 이제 시행자를 이제 이렇게 섭외하지 못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계획이 조금 이제 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지자체가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온석동 근린공원도 그렇고 수석동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개하고 뭐 플랜 B라도 세워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이제 크게 이제 손해 나진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자체를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사실 터미널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터미널 지금 사업자를 설득해서 뭐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데려가야겠죠. 뭐 근데 어떤 특정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시민들의 그런 마인드에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도시개발 계획을 뒤집어 엎자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조금 저는 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억울하시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 정황으로 보면은 그 욕을 조 위원장님한테 하는 사실은 서사 씨가 욕을 먹여야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시에서 정확하게 좀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감사도 청구를 했어요. 최근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터미널 이전이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도시개발 계획이 지금 그게 35억인가요? 그거 설계 용역이 35억짜리예요. 그래서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공익감사를 지금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약간 그 틀어져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떤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않는 그런 그렇죠.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아까 그 조은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감사 청구를 해서 네. 그 절차라는 걸 다시 뒤집어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다시 그거 바로 잡아서 진행하는 이런 그렇죠. 순서가 네.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느닷없이 지금 조은상 위원장님이 그거를 좀 제안하는 건데 오해가 돼가지고 그랬던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조금 좀 운때가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그 제가 의도한 바와는 조금 이제 다른 용도, 다른 주장을 하는 기사에 이제 제 인터뷰가 딸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익감사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를 딱 하니까 저거 봐라 반대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 참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 그런 주장이 또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 그냥 들어선다는 것보다도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 거고 네. 좀 힘드시겠지만 네. 오늘 뭐 인터뷰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수석동 도시개발의 이제 공직자들 투기 의혹, 네. 사전정보 유출, 요거 관련해서 그 충남도 경찰청에 네. 그 수사를 진정했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진정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직자 투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충남.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제기한 것 중에 하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좀 이거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대전이나 뭐 이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제가 조사한 땅의 한 30% 정도를 그분들이 매입했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그러니까 원래 농지라는 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전에 있는 사람들,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산에 있는 땅 농사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다른 부동산 중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외지에서 그렇게 그렇게 대량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획부동산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기획부동산이 연루돼 있으면 그 기획부동산에 정보가 넘어갔다면 정보는 당연히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흘러나간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연계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근데 그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경작이 되고 있고, 뭐 본인들이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는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무리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게 요지가 아닌가요?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빼놓고 힘들다 그러면 그 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근데 일반 우리가 뭐 도민들 또는 이제 국민들이 뭐 비겁한 생각을 갖는 거는 지금 상황을 들어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조사를 좀 더 수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걸 해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위원장님이 좀 조은상 위원장님이 오늘 오신 게 아니라 뭐 원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 통해서 좀 많이 해명을 하시고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한번 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로 뭐 다시 한번 이분한테 좀 여쭤본다든가 한번 그리고 또 재검토해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은 시민들인데. 자, 모처럼 오늘 뭐 하실 말씀 하셨나요? 네. 근데 또
또 덜컥 겁나는 게 또 방송 나가고 더 욕먹지 않을까. 뭐 겁이 나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지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걱정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너무 이제 인신공격성이고 모욕적이고 뭐 이런 그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선거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만약 제가 너무 화나고 열받아서 만약에 고소를 하는 상황이 오면 선거를 나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제가 얼핏 보기에도 지금 위원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네. 상대방들은 그분들도 심정은 알겠지만은 너무 뭐 큰일 납니다, 남들. 근데 또 사실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이 힘드실 수 있죠. 그 사람이 이해가 엎어지면. 또 그런 정도 이해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상황이 더 이렇게 인신공격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좋게 해결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시고 그리고 또 좋은 방안을 또 제시하셔서 또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시고 하니까. 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내시고 좋은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좋은 말, 시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을 한번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오늘 긴장돼갖고 말 잘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오늘 통통 토크쇼 느닷없는 사람이 나와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또 사안이 너무 긴박하고 또 엄중한 사안이고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나왔는데 우리 조정상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뭐 모쪼록 앞으로 방송도 그렇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뭐 제가 도울 수 있으시면 옆에서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갑작스러운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